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공통수학 2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 역시나 기울기와 한 점,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직선의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기울기와 한 점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울기를 모르면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봤을 때는 두 점이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만약에 기울기가 이제는 m이라고 쓸게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라면 우리는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기울기라는 게 x의 개수로 들어가고 y절편이라는 거 상수항이다라는 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등학생 때 조금 추가되는 내용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주 나오는, 꽤 자주 나오는 거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 삼각비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삼각비를 보통 많이들 어려워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 기울기의 정의라는 거는요. 자, 속으로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x가 증가했을 때 이거분의 요거 이 네모분의 세모가 기울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함수라는 거 있었어요.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를 직각이죠. 그러면은 이때 탄젠트 세타라는 게 요렇게 가서 마찬가지로 네모분의 세모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거 두 개 보니까 생긴 게 똑같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울기가 안 나왔는데 뭔가 갑자기 뜬금없이 각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각도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각도가 주어졌을 때는 탄젠트 세타 값이 기울기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떤 기울기와 어떤 한 점이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 증명을 한번 한번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x의 개수 쪽에 써주면 된다. 자, 그럼 이때 지나는 점이 x1, y1이니까 얘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y1은 mx1 플러스 네모,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네모였으니까 네모는 y1 마이너스 mx1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네모에 대입해서 써주면은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겠네요. 자, m 있으니까 조금 예쁘게 묶어서 써줄게요. 그러면은 m x 빼기 x1 플러스 y1이 된다. 그래서 지난 점이 x1, y1일 때는요. 이거는 공식처럼 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y는 m x-x1 플러스 y1이다. 라는 공식,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문자로 주어졌을 때는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팁 아닌 팁을 주자면은
만약에 이제 기울기도 그렇고 점도 모두 상수로 주어져 있다면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기울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고 1,3을 지난대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까지 써놓고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을 집어 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 필요한 숫자가 4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바로 세워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요, 암산을 통해서 최대한 한 방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문자로 나와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 또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배웠던 거는 이제 직선에서 두 점이 주어진 경우였습니다. 두 점, x1, y1 그리고 x2, y2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이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공식으로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조금 주의할 부분만 딱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쓸 건데 x2를 나중 걸로 할 거면은 순서를 반드시 나중 거, 처음 거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은 반대로 나는 선생님 저는 x1을 나중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x1, y1 빼기 x2, y2 하셔도 무방한데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x2에서 x1을 뺄 거면은 x도 y도 모두 x2에서 x1을 빼주셔야 되고 x1, y1에서 x2, y2를 뺄 거면은 둘 다 x도 y도 둘 다 저렇게 빼주셔야 된다는 거. 안 되는 케이스는요. 분모는 x2에서 x1을 빼놓고 분자는 y1에서 y2를 빼는 이런 경우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를 구했으면은 그 이후는 x1, y1이나 x2, y2를 하나 골라서 2번을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겠죠.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자, 만약에 x1이랑 x2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런 경우 아니면은 y1이랑 y2가 동일한 이런 경우는 자, x1, x2가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말은 여기랑 여기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둘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이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x 값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x가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고정되어 있는 거의 함수식은 x는 x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물론 x2도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x2라고 쓰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이랑 1,-2를 지난다 라고 하면요. x값이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x는 1인 직선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함수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논리로 y1과 y2가 똑같다면요. 이거는 y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y는 y1이나 y2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요. 마이너스 2,3과 0,3이 있어요. 그럼 지금 둘 다 y좌표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는 y가 고정되어 있는 직선, 그러니까 y는 3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건 조금 사실 이제 TMI 느낌이에요.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알아두면은 약간의 속도 정도, 문제 푸는 속도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 외울 거면 아예 외우지 마시고요. 외울 거면은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경우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로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외워서 공식처럼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증명은 따로 쌤이 안 할 건데요. 조금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은,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 말고, 꼭 한번 스스로 유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x절편이 a라는 거는 a, 0을 지난다는 거고요. y절편이 b라는 건 0, b를 지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 단계만 조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차함수가 미안합니다. 1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구한 기울기 여기다가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얘를 잘 정리해서 얘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반드시 한번 여러분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 때 직선의 방정식,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이런 방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다 라는 거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다룰 거든요. 사실 요런 공식이 하나 새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고정되는 경우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한 번에 다루겠다라는 거, 두 가지 정도만 조금 중요하게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잠깐 추가적으로 배울 게 있어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배우는 내용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더 이상 y는 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얘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얘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모르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 1차밖에 없다 보니까 xy가 모두 지금 1차밖에 없죠. 그러면은 얘를 잘 정리하면은 y는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 배웠던 기울기라는 개념, y절편이라는 개념을 모두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적당히 저걸 이항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럼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B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은 어쨌든 내가 아는 직선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요. a가 0이니까 날라가겠네요. 그러면은 요것만 남으니까 이것도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로 y 값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좌표 평면에서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이 완성된다. 또는 y축과 수직한 이런 형태의 직선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면요. 이때는 ax 플러스 c는 0이니까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거는 x가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x가 고정되어 있는 요런 직선, x가 마이너스 a분의 c로 고정되어 있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x축과 수직한 직선의 모양이 나온다 라는 거. 결과적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xy의 1차로 이루어진 등식은요, 무조건 직선의 형태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쟤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